최근에 이 메타버스에도 이 생성형 AI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총괄 파트너로 있는 이 스팟에서도 최근에 생성형 이미지 생성 AI가 들어와 갖고 뭐 바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뭐 재질은 물론 사진까지 원하는 거를 생성을 해 갖고, 예전에는 이거를 직접 뭐 캔바나 미니캔버스나 혹은 본인이 일러스트를 통해서 그려서 혹은 뭐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이제 생성형 AI,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릴 챗GPT 같은 챗봇 AI가 정말 트렌드가 됐고, 많은 분들이 또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그냥 살짝 기능하고 소개 물론 다 아시긴 하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백그라운드, 저 이미지 역시 제가 생성형 이미지로 챗GPT 및 소개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생성을 해달라고 하니까 저거를 생성을 해 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챗GPT를 보면요, 오픈 AI에서 개발된 대용량 인공지능 기반 언어 모델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언어로 사람과 흡사한 문장을 생성한다. 사실은 이게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양한 언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과 흡사한, 유사한 혹은 동일한 문장을 생성을 한다는 것. 네, 이게 바로 이 현재 챗GPT가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고 이용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딥러닝 방식을 사용해서 이제 메시지의 맥락을 이해하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뭐 심심이 같은 거 사용을 해보셨잖아요. 심심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상황에 맞게, 이제 최대한 상황에 맞게 답을 주는 거였다고 하면은, 얘는 미리 작성이 된 게 아니라 사용자의 질문을 듣고 실시간으로 생성이 된다. 그래서 이 챗 GPT가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를 사용을 했을 때, 얘가 얼마나 내 맥락을 파악을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가끔은 이제 3000% 빠지는 게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잡아주면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오는 거 봐서는 정말 상당히 이 기술이 정말 진화가 됐고, 이거는 우리 삶을 많이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메타버스에도 이런 AI가 들어왔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역시 챗GPT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물어보세요. 저한테 이제, 저는 뭐 개발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코딩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냐 하는데, 만약에 이게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저 역시 관심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제가 2018년도, 19년도 이때 이제 막 코딩 열풍이 불었을 때 파이썬을 배우려고 이제 스터디를 했었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배워서 할 건 아닌 것 같다. 차라리 내가 돈을 벌어갖고 파이썬을 잘하는 사람을 고용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고, 만약에 메타버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거를 제가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야 되고 막 코드를 짜야 되고 했다고 하면은 아마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도 노코드거든요. 그냥 있는 거를 가지고 와갖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배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챗 GPT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거를 개발을 해야 되면은 안 했겠죠. 파이썬을 배워야 됐고, 아니면 뭐 다른 코딩 언어를 배워야 됐다 하면 안 했겠지만은, 얘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제 언어를 가지고, 한국어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는 정말 간단한 원리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는 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챗봇, 고객 서비스 지원 챗봇을 할 수도 있고요. 뭐 블로그, 기사, 소셜 미디어를 위한 콘텐츠 생성, 그리고 문장을 이제 완성하고 추천해 주는 거, 뭐 다양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신속하고 편리하죠. 신속하고 편리하게 응답을 해주고요. 그리고 사람과 흡사한, 이게 사실은 뭐 사람과 똑같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네, 저는 사람이 더 뛰어나다고, 아직까지는 인간이 더 뛰어나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고 싶어서 흡사한, 네, 아직 네가 따라오려면 멀었다 GPT야. 네, 그래서 흡사한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다국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로 질문을 하고 그 답은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로 받아갖고 해외에 맞게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거는 사용자가 개발을 하는 게 아니죠. 오픈 AI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사스 프로그램의 일종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냥 돈을 내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물론 챗GPT는 현재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플러스 사용자는 이제 월 20달러를 내면 조금 더 빠른 속도와 그리고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플러스를 사용을 해서 리뷰한 거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네, 막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어로 질문을 해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속도의 차이가 그렇게 네, 깜짝 놀랄 정도로 달라졌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건 분명히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뭐 1시간 동안 너무 많이 사용을 했으니까 좀 잠시 후에 이용해라. 이 메시지를 더 이상 안 봐도 되니까요. 자, 그래서 챗GPT는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하는 방법은 챗GPT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여러분이 어떤 명령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리고 같은 질문을 했을 때도 어떻게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의 결과값이 나온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그냥 단순하게 질문하고 답변받고 하는 재미 용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챗 GPT가 마치 나의 이런 뭐 공동 창업자, 네, 창업자가 창업을 해서 그런지 갑자기 그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친구, 네, 그리고 동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같이 대화 형식으로 풀어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챗 GPT는 이제 영어 기반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영어 기반이 맞아요. 물론 한국어를 지원을 하지만 한계는 분명. 먼저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뛰어난 기능에도 불구하고요. 네, 어떤 한계가 존재하냐면은 바로 한국어 관련 서비스가 부족합니다. 물론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단 뭐 데이터 자체가 90% 이상이 영어로 발행이 되니까 뭐 그거를 학습해서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국어 관련 정보는 부족하고 특히 네, 틀린 정보를 내놓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영어 사용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챗 GPT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유저 뭐 그룹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다른 정보를 이야기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대화를 하다 보면 계속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대화 도중에 끊기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다 continue 혹은 계속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면은 이어서 써주긴 하지만 네, 어쩔 때는 건너뛸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대답을 해주다가 또 비슷한 부분에서 끊기거나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구글 번역 기반 도구를 활용해서 네, 이 챗 GPT를 사용을 하고 계세요. 대표적인 거로는 이제 프롬프트 진입. 저도 지금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아요. 제가 한국어로 질문을 한 다음에 번역해서 질문이라는 버튼만 누르기만 하면은 바로 번역이 돼서 질문을 해주고 그리고 또 이 챗 GPT가 정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문법이 다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의도와는 좀 다르게 얘가 번역을 할 수도 있긴 한데도 불구하고 알맞은 답변을 내놓는데 그거를 다시 영어를 받아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좀 부정확할 때가 있고요. 문맥이 좀 훼손이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 구글 번역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 같이 예전에 이제 신경망 번역이라고 했죠. 이거를 정말 잘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좀 뒤에 소개를 드릴 디플이라든지 그리고 챗 GPT도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네, 이 두 번역기 구글하고 파파고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네,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네, 아직은 좋습니다. 이 두 번역기 간단하게 사용을 하긴 좋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번역을 해서 받았는데 이게 조금 단어로 인해 어떠한 문맥으로 인해 분명히 정답을 얘기를 해줬는데 번역상에서 오답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편의성하고 신뢰도에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자동화 블로그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보가 틀리다? 95%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5%만의 거짓말이 그 안에 있다고 하면은 그 신뢰도는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도 뭐 챗GPT를 활용해서 제가 콘텐츠를 만들어 갖고 무슨 지금 수익을 올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만들었었던 콘텐츠 어떻게 만들었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준비물은 챗GPT 필요하고요. 그리고 코다라는 노션과 비슷한 이제 노트 서비스입니다. 제 유튜브에 보면은 코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유튜브가 있으니까 원래 이제 이걸 편집하면 우측 상단에 제가 이런 말 했을 때 그 영상이 딱 떠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돼서 죄송하고요. 뭐 코다가 아니라 노션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구글 독스도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구글 독스 같은 경우는 얘가 일단 제가 코다를 사용하라는 이유는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나오는 메뉴들이 크롬 자체 메뉴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구글 독스 같은 경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구글 독스 메뉴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코다보다는 조금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제가 코다를 추천을 드리고요. 뭐 노션도 비슷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 서머리 위드 챗 GPT라는 앱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플이라는 저 번역기 역시 준비가 필요하고요. 저것도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네, 손가락질 했다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 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가기 전에 우리가 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제 유튜브에도 있는데 이제 리튼이라는 생성형 AI 그리고 RYTR 저것도 이제 좀 발음을 라이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RYTR도 그렇고 최근에 노션에도 이제 AI가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걸 생성형 AI라고 해요. 키워드를 던져주면은 달리는 이제 키워드를 던져주면 그림을 그려주지만 얘는 키워드를 던져주면은 글을 써줍니다. 이런 생성형 AI가 있고 챗 GPT 역시 블로그를 생성을 해주는 게 있는데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어떻게 보면 챗 GPT가 더 나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일단 생성형 AI와 대화형 AI의 차이점을 보면요. 일단 이거는 목적에 맞게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콘텐츠를 생성을 하고 고품질로 생성을 하고 싶다. 그리고 빠르게 생성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생성형 AI, 뭐 리튼이나 RYTR이나 뭐 노션 이런 거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내가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을 받아가면서 대화형으로 생성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챗 GPT가 맞습니다. 근데 뭐를 사용하든지 인간의 창의성하고 전문성은 절대로 AI가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대체를 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제 의견은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두 가지에만 의지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자동화를 해갖고 뭐 동시에 뭐 100개, 200개, 뭐 수십 개의 블로그를 발행을 해서 뭐 수익을 창출한다.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그런 유튜브가 많고 그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뭐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가능해요. 근데 자, 일단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것들 그렇게 자동화를 했을 때 나오는 것들은 아마 90%, 95%, 99% 이상이 아마 영어 기반일 겁니다. 물론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가 있죠. 영어로 블로그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갖고 세계에다가 뿌린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하지만 일단은 영어를 쓰는 게 그리고 이 챗 GPT를 예를 들어서 뭐 10만 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유튜브 영상이 있고 그 중에 딱 10%만 똑같이 따라했다. 그래도 10,000명이잖아요. 그럼 10,000명이 똑같이 영어를 가지고 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 차이는 그거겠죠. 뭐 예를 들면은 블로그를 발행을 했고 거기에 누군가가 질문을 하고 리뷰를 남겼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영어가 뭐 자신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서 영어를 가지고서 대화도 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하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뭐 챗 GPT나 구글 번역기 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서 대화를 하셔야 되고 네, 응대가 제대로 안 됩니다. 아마 그냥 내 자신을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면은 가끔씩 이제 보수로 생성된 블로그 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이버도 그렇고 가끔 요즘은 이제 구글에도 뜨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챗 GPT는 그거보다 정말 100배 진화된 도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느 정도 리터칭을 했던 것과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이 챗 GPT한테만 혹은 생성형 AI한테만 맡겨갖고 발행한 거 과연 어떤 거를 사람들이 결국은 찾게 될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은 후자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걸 활용을 해갖고 이제 블로그 발행을 쫙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챗 GPT는 평등하겠죠. 돈이 더 많다고 해갖고 구글에서 검색이 더 잘 되게 메타 태그를 이렇게 작성도 해주고 하는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경쟁이 많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의 창의성과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분명히 필요하다. 근데 이거를 챗GPT가 절대로 주체를 할 수 없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생성형 AI로 일단 글을 발행을 받고 나서 그런 다음에 챗GPT로 개선을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챗 GPT는요, 글 작성 도움은 분명히 가능해요. 하지만 얘는 대화에 초점이 돼 있고요. 그리고 긴 글 작성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용해 보신 분들은 분명히 이거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냥 질문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챗 GPT한테.
그런데 만약에 네.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질문하면 얘는 뭐 대답은 해주긴 하겠지만 그렇게 긴 질문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전문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은 긴 글 작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 때는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생성형 AI로 작성을 한 다음에 대화형으로 이 챗GPT를 활용해서 좀 매너와 톤을 다듬어라. 이게 베스트고요. 사실 요 지금 보이는 요거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네, 물어보니까 딱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자, 물론 얘가 지금은 겸손해서 나는 아직 부족하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대체를 할 거예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현재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나온 대답이 바로 이거였었습니다. 생성형 AI로 생성을 하신 다음에 나를 통해서 수정을 하세요. 매너와 톤을. 이게 챗GPT의 답변이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여기에서 디플이라는 이 번역기를, 근데 이게 디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딥L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일단 그냥 전 디플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니까 구글 번역기가 한계가 있다고 해놓고서는 디플을 왜 추천을 해드리냐? 자, 일단 번역 품질만 놓고 보면요, 디플이 월등히 좋습니다. 속도를 놓고 보면 구글이 훨씬 빨라요. 하지만 번역 품질은 디플이 훨씬 좋습니다. 지원 언어도 구글이 훨씬 좋습니다만, 디플은 지금 한국어 포함해서 약 30개 정도 언어를 지원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번역 퀄리티 자체가 네, 구글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구글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거 디플을 한국어 출시가 된 뒤로부터는 사실은 구글 번역기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만큼 번역할 때 이 결과값이 정말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확도 역시 괜찮고요. 디플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와 유료로 나뉘어져 있고 구글은 무료인데 현재 디플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마 여기서 말하는 유료는 이제 디플이 프로 버전이 있거든요. 그거 사용할 때가 이제 유료일 것 같아요. 뭐 그거는 PDF도 올릴 수도 있고 뭐 저장도 할 수도 있고 뭐 내가 내 뭐 문장이나 단어를 등록을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뭐 결과값을 얻을 번역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유료 사용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아직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편리성도 사실은 구글 번역기도 정말 괜찮았거든요. 근데 디플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일단 구글 번역기 같은 경우는 크롬으로 접속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한국어로 번역이 있고 그럼 그 한국어로 번역을 누르면은 페이지 전체가 번역이 돼요. 근데 이 마우스 툴팁 트랜스레이터라는 저 확장 프로그램을 깔면은 그냥 마우스만 글자 위에다가 가져가 대면은 보이는 것처럼 그냥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정말 편했었어요. 이거는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번역의 혁신 정도? 기술의 혁신이 아니라 편리성의 혁신이겠죠. 네, 그랬었는데 요 디플 같은 경우도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그냥 저렇게 똑같이 글자를 드래그 한 다음에 저 디플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은 동일한 위치에서 번역이 그러기 때문에 물론 마우스를 그냥 가져가 대기만 하면은 저렇게 번역이 되는 마우스 툴팁 트랜스레이터가 조금은 더 편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얘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편리하게 그리고 단축키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드래그 해놓고 단축키를 누르면은 알아서 저 밑에 이 팝업 창이 뜨게 이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플 역시 충분히 우리가 챗 GPT를 활용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서머리 위드 챗 GPT라는 이 확장 프로그램 역시 정말 정말 우리가 필요한데요. 이게 원래는 이 글라스프 이 회사에서 만든 건데 원래는 이게 아니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게 뭐였었냐면은 이렇게 인터넷에서 컨텐츠를 보고 내가 정말 이거는 좋은 정보야 라는 라인에 드래그를 해갖고 색깔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 노트에 저장을 하거나 혹은 얘를 공유를 하면은 트위터 같은 화면이 나와요. 얘네가 만들어 놓은. 그러면 진짜 지식을 공유를 하는 트윗이에요. 서로 지식을 거기다 공유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뭐 이런 사이트였었어요. 이런 확장 프로그램을 발표한 회사였었어요. 일본 회사인데, 일본 사람인데, 아무튼, 그런데 보니까 유튜브 서머리 위드 챗GPT라는 게 있어갖고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은 일단 저 확장 프로그램을 깔고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이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트랜스크립트하고 서머리라는 요 아이콘이 하나, 탭이 하나 새로 생성이 됩니다. 그럼 얘를 누르면은 네, 일단 자동 번역이 된 거는 이제 아니, 자동으로 자막이 생성된 거는 그거를 기반으로,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올린 거는 그 자막을 기반으로 일단 네, 쫙 이 자막이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챗 GPT 버튼을 누르면은 알아서 서머리를 해줍니다.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캔바를 좀 켜놨는데요. 자, 제가 유튜브에 갔어요. 유튜브에 가갖고 좀 영어로 된 거를 찾아야 되는데, 영어로 된 거를 한번 제가 챗 GPT 중에서 영어가 된 게 분명히 네, 이 사람 영어일 것 같아요. 영어로 이렇게 나온 거를 여기에 유튜브 서머리 확정 프로그램을 깔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얘를 서머리 버튼을 누르면은 얘가 자동으로 챗 GPT로 전송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머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자 이렇게 서머리가 됐어요. 서머리가 됐는데 이거를 가지고서 어떤 컨텐츠를 만드냐, 이거를 만약에 그대로 한다? 그러면 이건 2차 저작권에 분명히 위배가 됩니다. 2차 저작권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자, 제가 현재 지금 딥L이라는 요거를 지금 확장 프로그램도 깔아놨어요. 자, 그럼 얘를 제가 이거를 쫙 한번 드래그를 해갖고 번역을 해볼게요. 자, 번역을 하니까 네, 이 동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설명을 해주고 하는데, 자, 이거를 확장 프로그램을 여기 버튼뿐만이 아니라 단축키 지정이 제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맥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커맨드 시프트 S를 누르면은 바로 똑같이 번역이 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 제가 이대로 서머리를 해갖고 뭐 블로그 포스팅을 하거나 이러면 2차 저작권에 분명히 위배가 돼요. 자, 2차 저작권에 위배가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제가 한번 조금만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자, 여기에는 챗 GPT를 사용해 온라인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다양하다라는 거를 강조를 했다고 해요. 자,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디벨에 들어가 갖고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로 수익을 창출하는 5가지 방법을 요약을 참고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제가 한번 써보고 이거를 챗 GPT에다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저도 프롬프트 진의가 있기 때문에 이 번역해서 질문을 눌러갖고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지금 생성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생성이 된 거에서, 자, 이거를 제가 아까 전에 코다를 사용을 한번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자, 코다를 사용을 하고 여기다가 제가 구글 독스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똑같이 복사를 해서 제가 한번 템플릿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복사를 하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사를 할게요. 자,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제가.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번역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만약에 드래그 해갖고 번역을 하면 똑같이 이거를 얘를 눌러갖고 트랜스레이트를 하면 되는데, 아까 제가 단축키 지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셔도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갖고 여기 트랜스레이트 디스셀렉션 해갖고 해도 되는데, 자, 이거를 단축키로 제가 그냥 컨트롤 시프트 S 누르면은 하필이면 또 지금 에러가 나네요. 네, 이렇게 지금 서머리가 됐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S를 눌러갖고 했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에러가 났으니까 이번에는 에러가 안 나기를 바라면서 컨트롤 시프트 S를 누르니까 네, 이렇게 바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런 식으로 해외 유튜브나 이런 거를 가지고서 저는 이제 정말 간단하게 이거 5개만 추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또 요약대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의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을 거기다 덧붙여 갖고 리뷰하는 형식으로 하면 그건 나만의 컨텐츠가 되는 것이죠. 자, 자동화를 해갖고 많이 발행을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 때 조금 조금 신중하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만들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놀고 먹으면서 돈 벌었던 적이 있나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알아서 챗 GPT가 돈을 벌어다 준다. 이거는 그냥 챗 GPT, 인공지능의 종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수정을 해가면서 해보시고요. 제가 영상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비슷하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독스 같은 경우는 제가 똑같이 컨트롤 시프트 S를 눌러갖고 한다고 하면은 얘는 이렇게 빛을 떠요.
물론 여기서 리플레이스를 누르면은 번역이 되긴 합니다만 조금은 네, 아까 코다보다는 조금은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코다는 어차피 무료 사용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그냥 내 컨텐츠를 정리하는 용도라고 하면은 사실은 무료 버전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할 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딥L, 얘를 가지고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얘를 가지고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물어보죠. 예를 들면은 제가 제 브런치에다가도 썼었는데,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인간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직업이 사라질까요? 라는 거를 제가 한번 할 텐데, 자, 디벨의 장점이 뭐냐면요. 자, 클릭을 하면은 단어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영어를 좀 안다. 그런데, 위치짝보다는 그냥 롤이라고 해보자. 혹은 반대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번역이 됐어요. 번역이 됐는데, 이거 한국어로는 조금 뭔가 인간은 너무 좀 그러니까 사람으로 바꿔볼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뒤에 것까지 다 같이 변경이 되니까 구글도 아마 되긴 할 거예요. 이런 게 되긴 하는데 밑에서 이제 추천 단어가 나오고 혹은 뭐 대안 단어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디플이 훨씬 더 사용하기 쉽다. 일단 이걸로 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리튼이에요. 리튼인데 얘는 뭐냐면은 자 리튼 영상도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리튼 눌러갖고 여기다가 컨티뉴 라이팅을 눌러볼게요. 제가 그러면은 네. 일단 제가 지금 한국어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말로 더 나오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리튼 같은 경우도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정말 뭔가를 써내려갈 때 그냥 코다가 됐든 구글 독스가 됐든 간에 얘를 눌러갖고 제가 네, 키워드가 아니라 그냥 계속 같이 이야기하면서 쓸 수 있긴 합니다. 자, 한번 이거를 질문을 해볼게요. 얘한테 질문을 하면은 또 답변을 해주죠. 얘가 지금 답변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답변이 나왔고 뭐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서 불을 활용을 해갖고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얘를 가져다가 아까처럼 여기 코다에다가 넣어갖고 일단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계속 이어 쓴 거를 일단 한 번에 뭐 번역을 하면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쫙 복사를 해갖고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얘를 드래그 해갖고 역시 똑같이 단축키를 눌러갖고 바로 한국어로 번역을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여기다가 번역을 해볼게요. 왜냐면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고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면은 그 정보가 정말 쉬워야 되잖아요. 쉬워야 되니까 한번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인공지능의 발전, 인간의 생활화, 이런 기술과 상호작용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능력을 증강하고, 증강이 좀 이상한데, 그럼 증강을 누르면은 향상시키고, 그러니까 뒤에가 또 바뀌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컨텐츠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디벨을 사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디벨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딥을 헷갈리네요. 아무튼, 네. 이거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유튜브 이제 올리고 나서 더보기에 보시면은 제가 요거를 올려놓을 겁니다. AI 모음집. 여기를 올려놓을 거고요. 이 중에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은 여기에, 여기, 네. 디벨을 기반으로 챗GPT와의 채팅을 자동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은, 얘는 제가 사실은 어제 강의를 하기 직전에 발견했던 거예요. 어떤 거가 편하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군가는 그냥 방금 제가 했던 방법이 편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이 방법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얘는 프롬프트 진이는 일단 여기 안에서 질문을 해서 번역해서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라고 제가 만약에 번역해서 질문을 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번역 결과가 이렇게 쭉 나오고 하고 있는데, 어, 얘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제가 보여드린 그 딥L을 기반으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 번역이 아니라 그냥 챗 GPT하고 대화를 하는 게 이 안에서는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질문했었던 거, 당신과 같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앞으로 우리 인간은 어떤 변화를 얻게 될까요? 이건 좋은 현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질문을 하면은 얘가 제 한국어를 디벨을 활용을 해갖고 영어로 번역을 해서 챗 GPT한테 영어로 질문을 하고요. 그럼 얘는 영어로 답변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영어를 네, 이렇게 한국어로 또 이렇게 네, 번역을
해줍니다. 자, 여기도 지금 제가 이렇게 해놨죠. 자, 똑같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답변은 다르겠죠. 똑같은 답변이 나오지는 않겠죠. 비슷하긴 하겠지만 똑같은 답변이 나오지는 않을 텐데, 자, 인간은 호모사피엔스 중에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인간은 추상적자가 언어 창의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왔고, 인간은 호모에서 알려진 영장류의 일종입니다. 자, 비교를 한번 보면은 내용은 비슷한 것 같으니까 사람이 유기체입니다. 영장류입니다. 네, 얘도 조금 네, 단어가 서로 두 개다, 두 군데다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한데 그들은 킹덤 애니멀리아 네, 아무튼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고 얘는 네, 한번 이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을 해보시면서 나는 그래도 구글 번역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구글 번역기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나는 디플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하면은 이거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일단 회원가입을 해놓으면은 제가 로그인을 지금 안 해놨는데 로그인을 해놓으면은 뭐가 좋으냐 바로 이 채팅 기록이 다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롬프트 기록 역시 어떻게 얘가 번역을 해갖고 질문을 했는지가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실 수가, 네, 한번 찾아보실 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제가 뭐를 말씀을 드릴 거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확장 프로그램 관리를 가서 네, 여기 챗 GPT 팬텀이라는 거를 켜볼게요. 챗 GPT 팬텀이라는 걸 켜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챗 GPT 팬텀을 키고요. 챗 GPT 팬텀을 켰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챗 GPT는 2021년도 자료까지만 얘가 학습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최신 자료를 가지고서 합니다. 어, 챗 GPT 이제 만약에 한국 블로그에다가 쓰실 때는 CHAT 영어로 챗 GPT 쓰시는 게 아니고요. 한국어로 챗 GPT 이렇게 해야지 검색어에 잘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오마이뉴스에다가 기사를 한번 올렸어요. 시민 기자로 해갖고. 근데 그게 채택이 돼갖고 지금 이제 메인에까지 배치가 됐는데 그것도 저는 분명히 영어로 써서 챗 GPT 이렇게 했는데 한국어로 챗 GPT 그리고 국내에 현재 나오는 것들 보면 다 한국어로 챗 GPT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제가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일단 뉴스 아티클 검색을 할 거고, 네, 오늘 거, 그리고 한국어로 제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발행된 것만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GPT라고 제가 한국어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인포를 끌어오고 그러니까 유튜브 검색을 하고 네, 그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한국어로 지금 번역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이번에는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기다려 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일본 애가 만들었더라고요. 일본 사람이 만들었는데 구글 바드 그 영상을 보고 감을 얻어갖고 챗GPT가 그거보다 100배 빠르게 나는 만들겠다 해갖고 아직 나오지도 않은, 물론 나오긴 했지만 아직 사용자가 많진 않은 그 구글 바드를 이길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미지도 나오죠. 네, 이미지도 나오고 그리고 좀 있으면 유튜브 영상이 나올 거예요. 지금 한국어로 제가 썼기 때문에 한국어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거를 만약에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나 다른 나라 언어로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왜냐면 지금 나오다가 끊어졌잖아요. 자, 이거를 한번 다시 그러면은 빠르게 나올 수 있게 영국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자, 챗 GPT를 제가 한번 아티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이드 투 메이킹 온라인 해갖고 아주 빠르게 지금 작성이 되고 있죠. 작성이 되고 있고 이미지 나오고 글도 나오고 뭐가 필요한지 이 영상을 바탕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바탕으로 나오는 거니까 최신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이거는 얘가 말한 거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저작권의 위배가 될 수도 있어요. 저작권의 위배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챗GPT한테 말을 해갖고 조금 다듬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변형을 시켜 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아니면 정말 리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예를 들면은 해외에 100만 명 뭐 아니면 뭐 1000만 명 유튜버가 있어요. 아니면 100만 명은 아니더라도 그냥 정말 좋은 정보를 하는 애가 있습니다. 저처럼 구독자는 적지만 그래도 좋은 정보를 항상 알려주는 유튜버가 있다. 그럼 걔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챗 GPT나 디프를 활용을 해갖고
야,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난 너의 거를 하는데, 야, 나 이 영상 한국어를 리뷰해갖고 내 블로그에 올리면 안 될까? 유튜브는 안 할게.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돈을 요구한다. 근데 그게 합리적이다 하면 오케이. 근데 비합리적이다? 그럼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방법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얘를 뭐 번역을 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네, 얘를 가져다가 해도 되고. 근데 이렇게 복사해 갖고 하려면 힘들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카피 텍스트라고 해갖고 얘를 카피를 해갖고 바로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붙여넣기가 가능하고요. 자, 지금 복사한 걸 제가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됐고 얘를 번역을 하면은 바로 또 한국어로 번역이 이루어졌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텍스트로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PDF 파일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몇 개 단어가 있는지, 그리고 네, 몇 개 문장이 있는지, 단어가 있는지, 글자가 몇 개가 있는지 이게 다 나오고 서치 트렌드를 누르면은 자, 지금 여기에서 네, 저거에 대한 트렌드가 아니라 현재 가장 핫한 것들. 사실은 콘텐츠라는 거는 지금 핫한 게 가장 많이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콘텐츠를 보시고 나서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를 그냥 단순히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아니라 꼭 여러분의 어떠한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그게 훨씬 더 유익한 콘텐츠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TV를 볼 때는 항상 이렇게 TV 프로그램 편성표를 보고서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TV를 보고 혹시라도 못 보면 재방송 편성표를 기다렸다가 봤는데 지금은 우리가 OTT에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식도 앞으로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젠 뭐 북마크 같은 거죠. 우리가 예전에 북마크가 책이라고 하면은 그걸 다 외웠잖아요.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집어넣는데 지금은 크롬이나 아니면은 휴대폰을 활용해서 북마크에다가 저장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그거를 검색해서 찾아갖고 보고 그런 다음에 다시 머릿속에서는 지워버리고 또 필요하면은 그걸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챗GPT나 아니면 챗GPT 이후에 나오는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갖고는 이제 지식을 그냥 물론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이 중요하니까. 왜냐면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은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좀 더 탐구를 해야 되는 지식은 이렇게 챗GPT나 이런 거를 활용을 해갖고 얻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브런치에서도 이런 글들을 이거를 제가 챗GPT하고 직접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써봤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챗GPT를 활용을 할 때 내가 컨텐츠를 만들 때 뭐 단순하게 질문을 한다든지 뭐 미래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예시로 하긴 했지만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언제 끝날까요? 뭐 난방비는 언제 하락이 될까요?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 이런 질문, 뭐 재미로 하는 거,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서로 의견을 물어가면서 대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컨텐츠를 요약을 해갖고 거기에 내 아이디어를 덧붙여갖고 한다든지, 그래서 생산을 하고, 아니 학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같이 코딩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한번 물어보는 거죠. 야, 나는 파이썬 모르는데, 나 파이썬을 활용을 해갖고, 좀 어려운 것 말고, 좀 뭐가 있을까요? 파이썬을 활용을 해갖고 쇼핑몰을 하나 만들고 싶어. 나 도와줄 수 있니? 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생각난 김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디플 기반의 한국어로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지금은 빠르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파이썬을 모르는데, 근데 파이썬으로 쇼핑몰 좀 그렇고요. 네, 파이썬을 모르는데, 너의 친절한 도움으로 나는 파이썬을 근데 또 파이썬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뉴스 크롤링을 만들 수 있을까? 만들고 싶어? 도와줘. 네. 만들 수 있을까? 하면은 그냥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답변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제가 사실은 이런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갔냐면, 자, 파이썬 할 수 있나 보구나. 파이썬 시작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알려줘. 이게 원래 영어로 하면 스텝 바이 스텝이나 가이드를 해달라고 할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얘가 답을 또 주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꼭 코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전혀 하지를 못했던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거를
챗 GPT의 도움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콘텐츠가 될 수 있죠. 이걸 유튜브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책으로 펴낼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다양한 콘텐츠는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거지. 얘한테 뭐 아이디어 달라고 하면은 뭐 비슷비슷해요. 뭐 챗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만 대답을 해줘요.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 정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거를 네, 인간이 주도를 해서 사람이 주도를 해서 우리가 이거를 만들 수 있다라고 꼭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사용하면 좋은 AI 모음집 이거는 유튜브 더보기란에 넣어 드릴 테니까 그거를 꼭 참고를 하셔갖고요. 계속 업데이트는 될 거예요. 여기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거를 활용을 하셔서 보시면은 네, 정말 그냥 자동화보다 훨씬 더 퀄리티 있고 그리고 남들과 경쟁했을 때도 절대 뒤지지 않는. 왜냐면 물론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네, 이렇게 이런 디프를 활용한 이 채팅 이것도 괜찮긴 한데 얘는 조금 단답형으로 얘기했을 때는 괜찮은 것 같고요. 조금 더 많은 답을 얻고 싶을 때는 그냥 이렇게 이게 여기 보면은 다운로드에 가서 보시면은 윈도우하고 맥하고 다운로드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즐겨찾기 해놓으신 다음에 얘를 가지고서 얘로 질문하시는 게 훨씬 더 네, 긴 답변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요. 그러니까 꼭 스스로 90을 챗 GPT가 쓴다고 하더라도 최소 10 정도는 사람이 하는 컨텐츠 만들어 갖고 좋은 그리고 파워풀 있는 유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같이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 거를 계속 끊임없이 탐구를 해 가면서 좋은 게 있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유튜브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